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인의 안성훈 팀장입니다. 자, 2021년도 시작이 됐는데 20년도에 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아쉬웠던 것들은 21년도에는 꼭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코로나 정말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1년도 새해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된 곳은 부천에 있는 건물입니다.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8개 층의 건물이고 면적은 1000평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제가 현장을 찾아온 이유는 역시나 건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이 바닥을 마감재를 걷어내는 철거를 했었는데 그 설비 배관을 좀 더 아래쪽으로 묻어달라는 그 발주처의 요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철거를 하시던 분이 그 바닥을 너무 많이 철거를 해서 바닥 밑에 철근이 다 노출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의견을 내고 저희 구조기사분과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뒤에 오늘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현장을 관리 감독을 하러 왔습니다. 물론 원상복구를 협의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요 세입자분들께서 직접 다 오셔가지고 이 내력구조에 손상이 간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건축주분께서도 직접 현장에 오셔가지고 손상된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상복구 할지도 다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자, 긴말할 거 없이 바로 올라가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장에 들어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철근들이 군데군데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검게 이렇게 새롭게 배력된 철근은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배력된 철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철근이 절단이 됐어요. 바닥을 철거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바닥을 철거할 때 배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우선 커팅을 하고 브레이커로 두들기면서 철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감층이 5cm 정도 되고 그 밑에는 바로 슬래브였습니다. 마감층이 너무 얇다 보니까 앞에 보고 계시는 PVC 파이프가 요 레벨에 맞춰지게 되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바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 마감층을 걷어내고 슬라브까지 묻어가지고 깔끔하게 매설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기에는 이 바닥의 어떤 레벨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맞춰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현장들은 자재도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레미탈 말고 고강도 무스츠 그라우트라고 강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강도 무스츠 그라우트로 그라우팅을 해줘서 요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 그라우트와 요 레미콘의 강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라우트 옆면에 보시면 5000에서 6000 혹은 500에서 600 이렇게 강도를 표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상복구안을 제시를 하는 구조기사분 혹은 다른 전문가가 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슬래브 부분 유실됐던 부분은 지금 우측 그라프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레벨대로 복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현장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 이런 공동집합 건물은 절대로 내력 기둥이나 비내력 기둥이나 혹은 슬래브의 일부분을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피할 수 없을 때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구청이나 혹은 관리소에서 구조계산서나 구조안전 확인서를 요청을 할 겁니다. 물론 구조기사분의 도장이 찍혀야 되고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먼저 했다가는 정말 민영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참고를 해 두셨다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먼저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아파트 굉장히 많이 내력벽 철거합니다. 이런 공동집합 건물,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로 내력벽을 많이 철거를 하는데 이 현장과는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그렇게 내력벽을 터시다가 걸리면은 이건 무조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구조계산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구조안전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해주지 못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들의 말씀을 좀 걸러서 듣고 정말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입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내력구조 같은 경우에 비내력은 50%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사실상 100%든 50%든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입주하고 계신 건물에 기둥이 철거가 된다거나 벽이 철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좋아하실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혹시 내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본 영상 참고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여러분의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